이사님께서 자산이 200억 정도 네. 되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 5권 읽으면 이사님처럼 월급쟁이인데 어떤 재테크를 하면서 이걸 쟤는 어떻게 했지라는 걸 궁금해하는 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읽은 것까지 해서 제가 5권을 선별해 봤습니다. 저는 요즘은 또 버릇처럼 이렇게 노트를 또 합니다. 노트를. 그날 내가 느꼈던 그런 걸 이렇게 판서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에 더 남더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책들은 제가 다 읽어보고 내가 너무 좋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본 책들이 아니라 다 보셔도 윤미애가 추천한 정도 괜찮네 하는 책들로만 선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책 네. 무엇일까요? 다른 영상에도 소개했던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은 삶의 지혜다. 딱 맞는 말 같아요. 어떤 지독함이 서려있는 부자들의 자세? 그런 느낌을 아주 잘 가질 수 있는, 뭐든 배우려고 하고 있고 어떤 걸 했을 때 본인이 깊숙하게 학습을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뭔가를 실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 그게 재테크가 됐던 사회생활이 됐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가 알아야 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저자 세이노도 되게 자수성가형 완전 안 알려졌지만 얼굴은 모르지만 굉장한 부호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봐도 너무 두껍잖아요. 엄두가 안 났었어. 네. 이걸 언제 읽어. 그런데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었어. 첫 장 넘어가면서부터 술술 익혀지더라고. 나중에 뒷부분은 제가 한참 뒤에 읽었거든요. 아까워서. 이거 다 읽어 내려가면 그 다음에 뭐 읽지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아까워서 뒷부분은 정말 천천히 봤던 기억이 나요.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건 진짜 다른 사람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책값에 대한 이분에 대한 철학도 너무 멋있고 7,200원대 샀는데 지금 한 8,000원 돈 할 건데 책값도 안 올리고 그래서 와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책값에 연연 안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울림을 줄 수 있게 나올 수 있는 전날이 올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함께 읽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런 문장이나 챕터가 있나요? 너무 많아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 그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대시켜 나갈 때 행복을 맛볼 수 있다. 328페이지입니다. 제 슬로건이 미래를 준비해 현재를 즐길 수 있다. 그런 같은 맥락이야. 내가 미래를 즐기려면 난 지금 되게 행복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거든. 그런 맥락에서 되게 와닿던 문구였어요. 야 이거 진짜 소름이다. 했었던 그런 부분 317페이지입니다. 명심해라. 당신이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수입에 비하여 가장 많은 저축을 제일 악착같이 하여야 할 때가 바로 그 시절이다. 20대와 30대 시절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수호하기 위해서건 취미를 위해서건 워라밸이죠. 그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는 돈이건 간에 그 돈이 모여 적절하게 투자될 경우 10년 후에는 그 수익금만으로도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20대와 30대에 모은 1억 원이 40대에 가서는 10억 원이 되어 그 수익이 1억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 이코노미 막 가격 따져서 해외여행 갈 게 아니라 지금 돈 열심히 모여서 40대 비즈니스 타고 가라고. 지금 진짜 아까 피디님한테 얘기했지만 7천만 원인데 1억 모아봐. 그 다음에 그 돈 깨질까 오매불만 계속 고민하게 되거든. 어떤 사람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한다. 리얼하게는 아마 30대 중반부터는 와닿는 책이지 싶어요. 너무 20대 초반, 중반 친구들은 뭔 소리야 와닿지도 않을 것 같고 먼 나라 얘기려니 생각할 것 같은데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일구고 시작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와닿는 책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책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예요. 일명 나부만 빨간책이라고 하고요. 제가 부동산으로 워낙 많이 했던 사람이라 너무나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근데 지금은 절판이 돼서 중고서적으로 사야 되지만 도서관에서 보시면 가서 빌릴 수도 있으시고요. 재본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재본해서 소장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지난 10년간 부동산 재테크의 바이블이 된 책이고요. 정말 부자들 이런 대상이 아니라 직장인들, 월급쟁이들 입문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 도서입니다. 기초적인 부분 잘 실어놔서 리얼하게 써놨어요. 빠른 추가 출판 희망합니다. 함께 읽고 나누고 싶은 그런 문장이나 챕터가 있을까요? 회사는 직원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일했지만 직장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내 통장은 월급날만 살짝 두툼해졌다가 이내 마이너스로 변했다. 주변의 학교 선배나 직장 선배들의 삶을 보았다. 그들 모두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자 서민일 뿐이었다.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도 많았지만 그들 역시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꿈꾸던 멋진 차를 끌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는 날은 요연해 보였다. 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단락입니다. 모든 월급쟁이들에 대한 표현이 싶어요. 다 똑같지 뭐. 주변에 학교 선배 다 잘났고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다 훌륭해. 근데 다 그들 역시 월급 받으면 또 생활하고 그걸로 꾸려나가는 거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아주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책에서는 직장인과 월급의 중요성도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공감하죠. 제가 재테크를 해서 이만큼 부를 축적했다고 하지만 꾸준하게 뭔가 수입이 들어와서 내 가치를 올리는 건 기본적으로 안 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입이 인센티브다 보니까 차가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어서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 남편은 직장인이거든요. 저는 와 신랑이 월급이 나오지 이런 거에 대한 안정감이 정말 많은 걸 줍니다. 고정적인 내 수입원이 있다는 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나? 이런 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월급 받는 분들이 나는 월급 이거밖에 안 돼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디폴트로 우리가 가치를 올려서 더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보너스로 어나더 잡을 어나더 재테크를 생각하시는 게 맞으세요. 제 책에도 썼는데 어떤 분이 야 300억 건물이 500만 원이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거 진짜예요. 제 건물 한 100억 해요. 임차료 한 2200 나오고 이자 나가고 뭐 나고 하면 한 200 좀 남거든요. 200만 원 월급쟁이에요. 예를 들어 한 300억짜리 건물 있으면 한 300에서 500 남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건물을 현금 주고 사진 않으니까 이자 떼고 뭐 관리비 떼고 법인이니까 세금 각종 떼면 남는 게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와 이거 벌라고 이걸 하나? 물론 시세 차익이 있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시세 차익을 본다고 단타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유지를 하려면 진짜 300억짜리 건물 있어도 500만 원 벌기가 힘들다고. 그런데 우리 월급쟁이들은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300에서 500이든 내지는 100만 원이든 월급을 받잖아요. 본인이 그런 큰 건물 자산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운영하면 마음이 달라질 거야. 소처럼 일해서 대출 이만큼 받아놓고 그걸 차곡차곡 갚아 나가면서 집이 좀 시세 차익을 보고 팔고 사고 했던 거지. 대출 상환의 근원은 다 저도 월급 받아서 조금씩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환을 하면서 그 빚을 상쇄해서 현금집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저도 할 수 있는지, 저도 부자 될 수 있는지. 너무 할 수 있죠. 부자지수 체크표 한번 볼까요?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 구체적인 금액의 경제적 목표가 있다. 저는 있습니다. 2번, 가계부 혹은 재무제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저는 아닙니다. 쓰고 있습니다. 3번,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있습니다. 부동산 계속 돌리고 제가 어쨌든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만 갖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야라지는 생각 안 하니까 적어도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있어서 4번, 부동산은 단타로 매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아닙니다. 부동산 단타로 아닙니다. 세금 많이 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5번, 근로소득만큼의 다른 불로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다. 있습니다. 저 부동산이죠. 뭐 월세 받고 있는 거 있고 부동산 뭐 임차소 있고 그리고 뭐 지금은 금융상품 하고 있으니 이렇게 채권에서 배당금 받는 것도 있어요. 금액이 크니까 배당금도 꽤 됩니다. 6번, 100권 이상의 투자 관련 도서를 읽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전혀 아닙니다. 책 보셔야 됩니다. 활자가 주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요. 체득이 되는 느낌? 정말 강추입니다. 그래서 책 정말 많이 보셔야 됩니다. 7번, 월 가계지수 곱하기 240이 당신의 재테크 목표보다 크다. 아닙니다. 전 더 큽니다. 8번,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 또는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직은 뭐 70% 이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9번, 나이 곱하기 세전연봉 나누기 5보다 당신의 순자산이 더 많다. 많습니다. 10번, 자산이 적을 때는 포트폴리오에 맞춰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X입니다. 가진 자금이 얼마냐인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1억 갖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건 이제 분산 투자를 해서 금을 사든 채권을 사든 초안전주의니까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할 거고 그런 식의 재테크를 조금씩 해서 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내가 사고자 했던 부동산 물건이 나왔다 그랬을 때 도전을 하는 거고 저는 1억 정도 선 내지는 2억 생각한 수준의 억 단위는 준비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야 부동산을 할 수 있으니까. 모을 때는 잘 모으더라도 내가 파킹할 때는 하나의 좋은 자산에 맞습니다. 11번,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에 10년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 해야죠. 그게 뭔가 책을 놓고 공부한다는 개념보다 계속 투자 관련해서 비즈니스 내지는 재테크 관련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까지 저는 본 거예요. 12번, 내가 지금 가진 돈에 만족하며 더 이상 부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95점이나 95점. 굉장히 높네.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11번에서 예라고 대답하면 일단 50점은 먹고 간다는 거. 맞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계속 연구하고 책도 보고 한다는 거를 자극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쟤도 저렇구나. 저도 똑같이 사는 사람이라 고민과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예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을 상대하는 그런 정신? 이래서 가게를 운영해야 되고 10년 동안 내지 15년 동안 맛의 한결 같은 직원들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런 걸 고스란히 리얼하게 쓰셨어,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너무나 잘 읽고 이 고기리 막국수 집을 꼭 가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저녁 7시 40분에 가야 대기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늦지막히 토요일날 7시 한 10분쯤 도착을 했을 거예요. 들어갈 때 윤미애님 이러고 부르시더라고요. 책에도 그분이 썼어요. 몇 번 고객님보다는 자기는 손님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꼭 쓰면 윤미애님 이래서 부르시더라고. 똑같이 책대로 그대로. 우선 식당 당연히 깨끗하고 생화로 장식을 하고 들어왔을 때 화장실 건식이고 너무 우리 집처럼. 그분의 철학은 우리 집처럼인 거예요. 모든 식당의 어떤 인테리어, 꽃병, 커튼 이런 게 다 우리 집처럼이라는 게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나도 들어갔을 때 너무나 우리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책에서 보고 갔는데 똑같더라는 거야. 나올 때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정말 우연찮게 거기 일하시는 종업원분이 저를 딱 알아보시고 혹시 벤츠 이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네 맞아요. 그날 제가 추리링에 모자 쓰고 이러고 왔는데 아니 사장님 퇴근하셨네요. 제가 이거 사인 받으러 왔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흔쾌히 사인 받아서 택배 보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완전 감동받았어. 완전. 저라서 해주신 것 같진 않고 연락처를 남기고 책을 놓고 왔어요. 그 책 꼭 보셨으면 하는 책이고요. 아마도 자영업자분들이 보면 이래서 이 가게가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고 되게 히트칠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가게를 유명한 장소도 아닌 아주 꼬작에다 시작을 했는데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대중교통은 안 되는 곳이야. 그 시골에 그거를 만들면서 인근 상권을 다 형성하셨더라고. 그 책에 담겨 있었던 자영업 성공의 단 한 가지 비결. 내 가족한테 하듯이 하라. 맛이 1년 360일 똑같이 하게 해라. 레시피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르고 다 다르대요. 이것도 메밀의 숙성 정도에 따라 다르고. 근데 그걸 똑같이 365일 끓여내려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직원들에 대한 친절. 한 그릇이라도 더 팔면 좋잖아요. 시간이 딱 되면 안 받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안위도 당연히 제일 우선시 돼야 된대. 이 사람들하고 손발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나오는 거고. 그 사장님 혼자서 아무리 해봐야 한계가 있잖아. 워낙 식당도 크고 사람도 많이 오니까 그분들도 가족처럼 직원들을 대하니 직원들도 똑같이 친절하게 나가더라. 이런 어떤 깨우침을 그대로 적어놨어. 그걸 모두가 알지만 실천하는 식당이 잘 없잖아. 그러니 다 망하고. 어떤 사람이 꼭 읽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 마인드를 장착해야 되는 직군들, 저 같은 세일즈 하는 사람들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내 일을 해서 뭔가 소득을 조금 더 올려보아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꼭 읽어서 마인드셋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뭔가요? 얼마 전에 김작가 TV 출연을 하면서 들고 가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저는 내가 청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라 인터뷰한 분들에 대한 내용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주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에 대한, 부모에 대한 사랑과 어떤 보살핌을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어서 이 책을 보면서 눈물 샘 포인트가 몇 개 있었고, 나랑은 너무 다른 엄마네 라는 포인트도 있었고, 지금 제가 너무 요즘 치열하게 살고 막 빡빡하게 사는데 저에게 좀 편안함을 준 책? 그런 느낌에서 추천이에요. 머리를 쓰고 막 재테크를 해야지 그런 도서 아니고요. 그냥 정서적인 따뜻함 느끼고 싶은 분들은 보셨으면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재테크 책이지만 이 중에 하나, 따뜻한 책 하나 추천드립니다. 왜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김 작가님의 생각이 고스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소재를 보면 내가 청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 돈, 명예, 시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에 관하여. 부제가 더 내용이 맞습니다. 돈, 명예, 시간, 무엇보다 소중한 것에 관하여가 주 내용입니다. 가족이란 얘기예요. 눈물 샘 포인트가 몇 개 있었어요. 아버지가 택시를 하시는데 아버지 택시 모는 거에 친구들하고 탔는데 아는 체를 못했다는 부분에 전 너무 와닿아요.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명절 때고 되면 길거리 이렇게 노전상으로 해서 과일, 야채 뭐 이렇게 해서 노전상을 하는데, 그때 엄마가 언니랑 저한테, 오빠들한테 이렇게 한 코너씩 장사를 하라고 나가서 장사를 시켰었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때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렇게 창피했었거든요.
친구들이 엄마 손잡고 장보러 나오면 나를 알아볼까봐 그때 너무 창피했었던 기억이 딱 떠올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어른이 되고 하니까 저는 하나도 안 창피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창피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게 맞구나라는 걸 좀 인지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아들만 보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쳐다만 보시다가 가방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누가 집어가고 이러면서 울면서 깼대요, 김 작가님. 엄마 왜 가방을 보고 있지? 왜 나만 보고 있어?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만 보고 있는 거야. 옆에 놓은 핸드폰이랑 가방은 누가 집어가도 안 보는 거지. 그런 마음인데 그걸 꿈에서 깨면서 일어났던 부분 때도 제가 눈물이 좀 글썽했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이 꼭 그러면 읽어보셨으면 좋을까요? 가족에 대한 아쉬움이나 우리 집은 왜 이러지? 하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내가 제일 우선이고 일만 우선이고 그런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워커홀릭들? 그런 분들이 보면 그래도 잔잔한 울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있는 부모님께 잘하자 뭐 이런 마음과 내 자식들한테는 저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좀 다잡는 워킹맘들 2% 많이 보시니까 워킹맘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책은 제가 이사님께 꼭 이거는 추천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감사합니다. 남겨 요청드렸던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첫 책이 출간이 됩니다. 제목은 가진 게 지독한 뿐이라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지독함이 너무나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앞에 책들도 당연히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지만 제가 제 삶과 이야기를 술술술술 풀어서 써는 책이라 아마 영상을 보시고 저를 아는 분들이면 아 얘가 진짜로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활자로 글로 남겼다라는 거에 좀 주안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스스로를 정의하는 단어를 지독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통 지독하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어감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만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저를 표현하는 그냥 지독한 윤미애. 제 고객들이나 우리 경쟁 딜러분들이나 저를 애정하는 윗분들 보면 아 저 지독한 년이라고 저한테 저는 그 표현이 싫지 않았어요. 저답고 지독하잖아 나. 정말 어지간히 지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 그걸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20년 넘게 일을 해오고 20년이 뭐예요? 저 공장 때부터 회사 생활은 저 4대 보험 되는 회사만 16부터 다녔으니까 몇 년이에요? 30몇 년이에요. 그동안 일을 쭉 했고 세일즈는 20살, 24살 때부터 했으니까 25, 6년 이상은 이제 일을 계속 했었던 사람이죠. 그땐 스마트폰 아니고 일반 투지폰 이때 보면 이렇게 움직이게끔 타이틀을 쓰는 그런 전화기였거든요. 언제나 치열하게 살자였어. 그때 당시 친한 이렇게 사람들이 내 핸드폰을 보면 아우 지긋지긋하다 막 피곤하다고 너무 맨날 치열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치열하다는 표현도 너무 좋아하고 많은 워킹맘들, 직장인들 분들도 할 수 있다. 아 쟤도 저랬는데 이런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꼭 나누고 싶은 그런 문장 혹은 챕터가 있을까요? 마인드셋으로 제가 저 워낙 세일즈 강의 많이 듣는데 파는 물건이 달라져도 세일즈 기본은 같다. 그게 사람들을 상대하는 법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이고 마케팅이다 영업이다 표현은 하지만 세일즈는 사람을 상대하는 기본이다 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뭐 변호사, 세무사, 뭐 의사, 검사 뭐 모두가 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되시거든요. 제가 앞서 말했던 책들도 그런 맥락에서 세일즈 뭐 파는 물건이라지만 그게 나를 파는 거든 뭐 부동산을 파는 거든 어떤 저의 지식을 파는 거든 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파는 물건이 달라져도 세일즈의 기본은 같다. 이런 맥락으로 이 책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보니까 가진 게 없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라. 그러니까 정말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가진 게 저 알다시피 정말 흑수저 무수저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세일즈라는 걸 하면서 부의 축적도 됐지만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였거든요. 우리가 어느 회사를 가고 어느 사람을 만나도 인사 잘하고 기본적으로 밝게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 가진 게 없어. 그럼 정말 태도라도 사람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모든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좋은 경우도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런 걸 저는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런 게 세일즈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이사님한테 이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추천 좀 해주세요 요청드린 영상이라는 점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광고 안 했어요. 돈 안 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좀
좀 적당히 살아도 잘 되잖아.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라고도 말을 할 텐데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이젠 좀 안 그래도 되잖아. 너 이제 좀 뭐 쉬어도 되잖아. 이런 말 되게 안 좋아하는데 우리 지금 100세 시대, 지금 뭐 110세, 120세 세대라고 하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고 근데 제가 만나는 제 고객님들도 저랑 비슷합니다. 저분들도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해야 덜 늙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아마 되게 노안이었을 건데 점점 지금 더 나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제가 아마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뭔가 액티비티하게 많은 걸 하니까 도파민도 생기고 호르몬도 생성이 되고 이래서 아마도 활기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마 보는 분들이 아 제가 좋아 보이고 어려 보이고 이런 게 얼굴로 나오는구나 라고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좀 열심히 뭔가 계속 하려는 생각을 갖고 뭔가는 좀 벌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치열하고 지독하게 살아오신 만큼 번아웃이 오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또 빠져나오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근데 저도 당연히 안 될 때가 있죠. 제일 싫어하는 말이 차가 안 팔릴 때도 있고 잘 팔릴 때도 있고 하는 말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열심히 365일 일했는데 왜 안 팔려? 잘 팔려야지. 근데 이제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이나 행정적인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럴 땐 그냥 손님들한테 가서 놀아요. 예를 들면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수다를 떤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뭐 회장님 안 돼요. 뭐 사장님 저랑 안 돼요. 잘 하고 그냥 놀아요. 그냥 가서 편하게 쉼을 가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신기하게 전화가 오고 문의가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막 이렇게 오만 인상 쓰고 죽상을 쓰고 있으면 안 돼. 들어올 복도 안 들어와. 그냥 아 그래 이렇게 또 금방 지나가겠지 잘 되겠지. 그리고 저는 영업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게 저희는 다음 달이 있거든요. 이달 마감하고 각 1일이 되면 다시 스타트를 또 할 수 있어. 그거에 대한 희망을 안 나지는 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도 번아웃이 있지만 번아웃이 있을 때 안 될 때 그럴 때 그냥 짧은 쉼이지만 쉼을 좀 가지면 다시 일이 잘 되더라. 그러나 어떤 정신은 놓지 말아야 되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놓으시면 진짜 번아웃이 길게 갑니다. 그런 거는 다행히 좀 짧게 왔던 것 같아요.